자, 돈 되는 라디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화면에 보이는 주제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야당이 일본의 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에 대해서 아베 내각에 공식적으로 몇 가지 사항들을 문의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아베의 답변은 어떠했는지 살펴보고 일본의 많은 소재 기업들이 최대 2년치의 소재 재고분을 한국으로 보내겠다고 하는 그 정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제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견실한 의견의 댓글 부탁드리며 꾸준하게 최신 소식을 업데이트해드리고 알려드리는 방송이 되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으로 수출 규제를 단행한 지 어느새 2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수출 규제,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에 대해서 일본 언론들도 이렇게 연일 비판하는 기사가 나오고 있고 일본의 야당 내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는 상태인데요. 일본의 야당이죠. 이펀 민주당의 하치시카 아키히로 중의원이 일본의 아베 내각에게 최근에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정부의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문서를 보낸 것인데요. 해당 질의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번, 일본 기업들의 부품 수출량이 줄면서 수입 감소가 필연적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은 어떠십니까? 2번, 영향받는 일본 기업은 몇 군데이며 그 피해 액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3번, 한국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산화를 하게 되면 일본 기업의 거래량은 큰 폭으로 줄 텐데 이렇게 되면 일본 내 일자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번, 일본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이 수입 감소분의 보전, 고용 기회 확보 등의 지원책이 필요하지는 않겠습니까? 자, 4가지 질문 모두 훌륭하죠. 일본 이 수출 규제 정책의 반작용으로 일본 기업들이 입을 직접적인 피해 가능성에 대해서 철저히 인지를 하고 있고 현실 인식이 담긴 날카로운 내용들이라고 봅니다. 그와 동시에 아베 내각이 이러한 사항들까지 구체적으로 예상을 하고 한국에 대한 이 수출 규제 조치를 한 것인지 그에 대해서도 가늠해 볼 수 있는 것들이죠. 자, 답변 내용이 굉장히 궁금하시죠? 그러나 답변은 이 질문은 4개였는데 단 한 줄이 왔다고 합니다. 1번부터 4번 질문 항목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일본 기업의 영향은 현 시점에서 상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계속 주시는 하겠다. 자, 한 국가의 수장이 할 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결국 저희 채널에서 지속적으로 주장을 했듯이 일본의 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정책은 아베의 정치적인 목적, 즉 본인 선거의 승리, 일본 극우 세력의 결집을 통한 추후 개헌선 확보, 이러한 목적들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정말 아베가 이러한 부작용들까지 심도 있게 예상을 하고 고려를 해서 세밀하게 한국을 타격한 것이라고 여전히 생각을 하시나요? 만약 그랬다면 이렇게 정치적인 목적으로 피해를 입는 이 희생이 되는 기업들에 대한 대책 역시 국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비를 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게 한 나라의 수장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이펀 민주당의 당원 미야가와 신, 오카다 가스야 중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질의서를 보냈고 답변서를 최근 받았다고 알려졌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 질문,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역으로 일본을 제외하면 몇 종류의 항목에 부정적인 영향이 생깁니까? 답변은 파악이 불가능해 답변이 곤란함. 이렇게 성의 없게 왔죠. 2번 질문, G20 정상회담까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만족스러운 해답이 나오지 않아서 신뢰관계가 손상되었다며 규제의 취지를 밝혔는데 이후에는 이 수출 규제는 대항 조치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어느 쪽이 맞는 주장인가? 답변은 한국이 국교 정상화의 기초가 되는 협정 위반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조치는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대항 조치가 아니다. 그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자, 틀림없이 처음에 이 규제를 단행했을 때만 하더라도 아베는 한국이 이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먼저 신뢰를 깼기 때문에 규제를
단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는데, 이 답변서에는 스탠스가 180도 바뀌어 있죠. 3번 질문. 한국에 대한 규제 정책 발표 전에 미리 경고를 했습니까? 답변은 수출 관리의 구체적인 제도, 정비, 운용은 각 국가가 알아서 책임지는 것으로 사전 요구와 경고를 할 필요가 없다. 대부분의 답변이 이런 식이었습니다. 모르겠다, 밝히기 곤란하다, 알려줄 수 없다, 원칙적인 답변만 고수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일본 야당을 무시하는 것 같은 일본 아베 내각의 오만함도 엿보이는 것들이죠. 만약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질의서, 답변서가 공개되었으면 정말 국가적으로 난리가 났을 텐데, 일본도 어떤 면에서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일본의 소재 기업들은 결국 일본 정부의 이 진지한 고려 대상에조차 들어가지 않았음을 어느 정도 밝힌 것이고요. 제가 해당 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나 연관이 있는 친지, 가족이었었다면 정말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일본 정부는 나몰라라 하고 있고, 일본 기업들은 현재 한국 기업들에게 컨택을 하면서 눈물의 똥꼬쇼를 펼치고 있습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탈일본화, 일본 기업을 배제하겠다는 스탠스를 보이자 일본 소재 기업들이 이 거래를 유지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쏟고 있죠. 아주 죽을 맛일 거예요. 이 지난 방송들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고순도 브라소 에칭가스 제조업체 모리타, 스텔라가 대표적이죠. 이 모리타는 중국에서 이 고순도 브라소를 이 최종 프로세스까지 그렇게 가동을 해서 이 중국에서 브라소를 최종적으로 만들어서 한국으로 직접 보내는 방법을 고려 중에 있고, 스텔라 역시 이 싱가포르에서 생산량을 늘릴 생각이죠. EUV용 PR 업체 TOK 역시 이게 인천에 공장을 갖고 있어요. 이 인천 공장에서 지금 증산을 고려 중에 있고, 또한 일본의 일부 업체는 최대 2년치 재고분을 선제적으로 한국에 보내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면서 일본의 소재 기업들도 상황의 심각성,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했고, 일본에서 생산하는 소재들이 향후 규제에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인지를 한 거죠. 그러면서 미리 한국으로 소재를 보내서 이 재고량을 최대치까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스텔라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동안 거의 브라소를 팔지 못하면서 이미 일본 내에 있는 공장에 그 재고분이 한계치까지 쌓였다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보관할 공간이 부족해서 감사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번 규제 조치로 일본 소재 업체들은 비상이 지금 왔지만 그 대체할 수 있는 이 경쟁 업체들, 유럽과 미국의 업체들은 이를 철저한 기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이 삼성과 하이닉스에 거의 독점적으로 납품을 했었던 일본 업체들, 이 사실상의 독과점적인 지위가 흔들릴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죠. 지금 삼성과 이 하이닉스 측과 즉 이런 미국과 유럽 기업들은 실제로 많은 컨택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고, 대체 납품 경로나 납품 단가 그 조건들을 맞추고 있는 것이겠죠. 또한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정확한 기업의 명칭은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한 유럽의 소재 업체는 삼성전자가 생산량을 늘려줄 수 있냐는 문의가 들어와서 한국 내 이 생산 시설을 확충하는 방안도 진지하게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최상의 시나리오를 가정을 한다면 이러한 미국과 유럽의 소재 기업들이 우리나라 내에서 생산 시설을 늘려주고 일자리까지 창출을 해주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생기는 상황인 것이죠. 결국 일본의 소재 기업들은 일본 정부의 이 정책으로 죽어가고 있지만, 이 삼성과 하이닉스 그동안 거래를 하고 싶어 했으나 일본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어서 하지 못했던 이 많은 타국의 기업들은 이번 사태를 오히려 매우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누가 갑이고 누가 을로 여러분들은 보이시나요? 일본 소재 기업들의 현재 상황도 상당히 안타깝죠. 이번 사태, 이 한국과 일본의 경제 마찰에 이 최대 피해자, 희생자가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상 오늘 방송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경화 독일에도 한국 G7 참여 먹구름, 러시아 참석 놓고 이겸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독일로 날아가 10일 현지 시각 하이코 마스 독일 외교장관으로부터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한국의 참석을 매우 환영한다는 대답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한국을 G7 신규 회원국으로 환영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하지만 독일은 러시아는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도 밝혔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뜻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한국의 G7 회원국 참여가 불확실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본 또한 여전히 한국의 회원국 참여에 부정적이다. 마스 독일 외교장관은 이날 베를린을 방문한 강 장관과 제2차 한독 외교장관 전략 대화를 한 뒤 기자회견에서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한국의 참석을 매우 환영한다면서 한국은 국제적으로 중요한 국가라고 말했다. 앞서 독일은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의 G11 확대 구상의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러시아를 문제 삼으며 반대했다. 그러자 강 장관이 직접 독일을 찾아대면 설득 작업에 나선 것이다. 마스 장관의 발언은 강 장관의 설득이 성과가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한국 참석을 매우 환영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참석이 일시적인 목적으로 참석인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대로 정식 회원국으로 참석하는 데 동의한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강 장관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에 초청받은 것에 독일도 환영하고 한국의 참석이 많은 기여를 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강 장관은 이번 회의를 넘어서 멤버십을 확대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회원국 간 많은 논의와 연구가 있어야 한다고 마스 장관도 설명했고 저도 그것에 충분히 공감했다고 했다. 독일이 이번에 한국이 G7 신규 회원국으로 참여하는 데 동의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 마스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국가들이 참여하는지 생각해야 한다면서 G8 링어스튼 러시아를 다시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G8에 속했으나 크림반도 병합 이후 제외됐다. 영국과 캐나다도 지난 6월 G7 협회와 러시아 참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G7 내 새로운 회원국이 가입하려면 기존 회원국이 모두 동의해야 한다. 독일과 영국, 캐나다 등의 반대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G7 내 가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언론 브리핑에서 올해 G7 정상회의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초청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나는 그를 그 회의에 분명히 초청하려 할 것이라며 나는 그가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올해 G7 의장국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G7 정상회의에 푸틴 대통령 초청을 강행할 경우 다른 회원국과 마찰을 빚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일본은 한국이나 러시아 등 특정 국가를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G7 확대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올해 G7 정상회 개최 시기 방식과 관련해 의장국인 미국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면서도 일본은 G7 내의 틀을 유지하는 게 극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본은 한국의 G7 합류를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발 수출 규제 및 강제징용 판결 문제 등으로 한일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 놓여 있는 데다 일본 입장에서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G7 회원국이라는 지위도 내려놓아야 한다.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올해 G7 정상회 개최 시기 방식과 관련 의장국인 미국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면서도 일본은 G7 내의 틀을 유지하는 게 극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이코 마스 독일 외교장관 역시 10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제2차 간독 외교장관 전략 대화를 가진 이후 기자회견에서 가을에 G7 정상회의가 열리고 한국이 참가하게 된다면 매우 환영한다면서도 G7 이영신 호이니아를 원칙적으로 확대할지는 회원국과 협의해야 하고 G20 정상회담이 있다는 것도 유념해야 할 것이라며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독일, 영국, 캐나다 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확대 구상안에 러시아가 포함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러시아는 G8 회원국이었으나 2014년 우크라이나를 강제 합병한 뒤 제외됐다.
마스 장관은 독일은 우크라이나 동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G7이 다시 G8이 될 가능성은 없다는 입장이라며 현재 동부 우크라이나 지역의 상황은 평화가 정착되었다거나 평화에 가깝다고 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 라고 러시아의 G7 복귀 가능성을 일축했다. 강 장관은 전날 귀국길에서 일본이 G7 합류에 부정적이고 회의가 미뤄지는 분위기인데 모멘텀 유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한국이 G7를 기여할 수 있는 어젠다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올해 세계 최대 화두가 코로나19이고 그 문제에 관해 충분히 기여할 능력과 역량을 가진 나라라며 많이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로서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10분 이용해 국제사회에 기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라고 덧붙였다.